안녕하세요. 30년간 금융상담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은퇴자들을 도와온 심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노후 재무 컨설팅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게 된 은퇴 후 생활비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만 명.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고통받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 70%가 적절한 생활비 관리 방법을 알고 실천했다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활비 관리 비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매일 생활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은퇴 준비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생활비 관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혹시 지난주 이웃집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본 원칙들만 꾸준히 실천했더라면 그분도 지금 재정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약 45%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은퇴 전 중산층이었던 가구 중 약 35%가 은퇴 후 5년 내에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병원비, 주거비, 식비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20년, 아니 어쩌면 당신의 남은 삶 전체를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은퇴자를 상담하며 뼈저리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국노후생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월 소득이 같더라도 생활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노후 만족도가 2.7배 높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조용히 진행되는 생활비 고갈 현상이 마치 숨어있는 위험 요소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실의 최신 연구 결과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평소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어르신들도 실제 조사해보면 10명 중 7명, 약 68%가 매월 생활비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 오랜 고객이었던 김영수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지난해 그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비로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결국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이자 상환에 허덕이다가 결국 소중한 추억이 담긴 가족 물건들을 하나둘 팔아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생활비 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소득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의 자산과 연금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출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5세 정도였지만 현재는 83세에 육박합니다. 이는 은퇴 후 평균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긴 시간을 경제적 걱정 없이 보내려면 체계적인 생활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제 이웃이셨던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셨는데 계획 없이 지출하다 보니 매번 월말이면 돈이 떨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치통으로 치과를 방문했지만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작은 문제가 큰 건강 문제로 발전해 더 많은 의료비가 들고 삶의 질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결과는 생활비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상당 부분 예방 가능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생활비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손으로 수십 년간 직접 기록하고 검증한 노후 생활비 관리 수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수첩 안에는 당신의 노후 자금을 급격히 고갈시킬 수 있는 3가지 주요 지출 습관과 반대로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아무도 이렇게 중요한 은퇴 후 생활비 관리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나요? 이런 절박하고 원망 섞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금융 전문가로서 저는 깊은 자책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다수의 은퇴 준비 교육이 얼마나 모아야 하는가에만 집중하고 정작 모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제때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매일 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실수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어서 이를 극복하고 현명하게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예산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돈 관리해 왔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시죠. 그분은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처럼 기분에 따라 지출하셨습니다.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으면 계획에 없어도 주셨고,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바로 새 것으로 바꾸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천만 원 넘는 퇴직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획 없는 감정적 지출은 노후 자금을 최대 40%까지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작은 충동 구매나 가족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도 축적되면 생활비를 크게 잠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지출의 위험성은 특히 은퇴 직후에 더 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과 퇴직금과 같은 목돈에 들뜬 마음으로 보상 소비를 하게 됩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평생 사고 싶었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녀에게 큰 선물을 하고 오랜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보상 소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이 전체 노후 자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계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 발생합니다. 감정적 지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모든 지출에 대해 이것이 나의 전체 노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특히 10만 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가계부에 기록하고 월별, 연도별 예산과 비교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준비 부족하다는 겁니다. 혹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고 계신가요? 바로 그 대비 부족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서서히 고갈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산에 사는 김명자 할머니는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며 비상금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래된 냉장고가 고장났고 같은 달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로 해결하고 그 후 몇 달 동안 이자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87%가 매년 적어도 한 번 이상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지출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8에서 15%에 달하기도 합니다. 비상금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우려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건강 관련 예상치 못한 지출이 급증합니다. 고령화될수록 만성질환 관리비, 갑작스러운 입원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건강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일반 성인의 약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지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노후된 주택의 보일러 교체, 누수 문제, 가전제품 고장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약 65%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지출을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월 생활비의 6배 이상을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상금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에 보관하여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금 계좌는 일상생활비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변화된 생활 방식에 맞춰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여유롭게 써도 되겠지요? 만약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상철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시죠. 그분은 은퇴 후에도 직장 다닐 때와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점심에 회사 동료들과 먹던 것처럼 외식을 자주 하고 교통비도 직장 다닐 때와 비슷하게 지출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매달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적금을 해지하고 저축을 깨야 했습니다. 국내 한 대학의 노년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은퇴 후 생활 방식을 적절히 조정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월 생활비가 평균 25% 적었고 노후 만족도는 오히려 더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평생 이어갈 수 있는 생활비 관리 기본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50-30-20 생활비 관리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한국노후생활연구소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50-30-20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재정적 스트레스가 약 50%나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 생활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첫 번째 유용한 방법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50-30-20 원칙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는 습관을 5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77세인 지금도 경제적 걱정 없이 소소한 여행도 즐기고 취미 생활도 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나는 수입의 50%는 꼭 필요한 것인 주거비, 식비, 의료비에만 쓰고 30%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취미, 여행, 선물에 쓰고 나머지 20%는 무조건 비상금으로 모아두니 마음이 편해. 이게 바로 내 비법이지. 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30-20 원칙의 핵심은 매월 들어오는 고정 수입인 연금, 이자, 소득 등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50%는 필수 지출, 월세, 관리비, 수도, 전기가스 요금과 같은 주거비, 식비, 기본 의료비, 의무적 보험료 등은 생존에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30%는 선택적 지출, 여가 활동, 취미, 외식, 선물, 여행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지출입니다. 20%는 저축과 비상금,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과 필요시 사용할 장기 저축입니다. 이 원칙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과소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많이 드는 어르신의 경우 필수 지출 비율을 60%로 높이고 선택적 지출을 20%로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율을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24시간 동안 지출을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인데 뭐가 그렇게 고민할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충동 구매가 당신의 생활비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사는 김상준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구매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이 계속되어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에 쌓여갔고 생활비는 자꾸 부족해졌습니다. 국내 소비자학회의 최신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10,000원 이상의 지출을 하기 전 24시간 숙고 시간을 가진 어르신들은 충동 구매가 약 60% 감소하고 연간 평균 120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24시간 지출 숙고 규칙은 우리의 감정적 구매 충동이 이성적 판단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24시간 지출 숙고 규칙은 이름 그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결정할 때 최소 24시간 이상의 숙고 기간을 두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실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금액 설정하기.
자신에게 맞는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보통 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면 적절합니다. 이 금액 이상의 모든 지출은 24시간 지출 숙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지출 메모하기. 구매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즉시 구매하지 않고 노트나 휴대폰에 메모합니다. 물건의 이름, 가격, 필요한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24시간 기다리기. 메모 후 최소 24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현재 예산에 맞는지 생각합니다. 재평가하기. 24시간 후에 다시 메모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이 시간이 지나면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고 좋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24시간만 참으면 대부분은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간단한 규칙으로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해요. 이 방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많이 모았을 텐데 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예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리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24시간 지출 숙고 규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어르신들은 구매 전 3가지 질문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 전 3가지 질문은 바로 다음 질문을 스스로 답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 없이 지난 몇 개월을 잘 지냈는가? 두 번째,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이 물건이 정말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대부분의 불필요한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생활비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지출하는 습관,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준비 부족, 변화된 생활 방식에 맞춰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는 실수들이 노후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반면에 50-30-20 생활비 관리법과 24시간 지출 숙고 규칙을 실천하면 제한된 노후 자금으로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 30년 금융 상담 경험에서 알게 된 진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 행복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그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은퇴 이후는 소득 창출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입은 제한적이지만 지출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은 자금은 평생의 노력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기본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노후의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